그게 일본 바둑이 대체로 그런데 요다 구단이 특히 또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유빈 구단하고 요다 구단하고 대국하게 되면 한 뭐 세 집 반, 네 집 반 그 정도 언저리를 맨날 져요. 요다 구단이. 자기가 불리한데도 안전하게 두다가 그냥 완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다 구단하고한테는 좀 초반에 나쁘면 곤란하다. 이것만 좀 알고 초반에 좀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범님은 저 요다 구단하고 그동안 전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비공식까지 합치면 비슷한데요. 네. 예. 공식으로 따지면 제가 한 판 정도 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제가 그 공식 대국에서는 한 세 판 정도 이겼을 거고요. 비공식도 한 판 정도 이겼을 거고. 근데 비공식도 중요한 승부라서 액수가 오히려 공식보다 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든 최근에는 제가 많이 이겼는데 예전에는 뭐 많이 여러 번 졌습니다. 예. 한번 이제 바둑을 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바둑도 한 중반 지나면은 승부가 끝나버리는 내용이라서요. 예. 초반에 위주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사가 조은영 구단도 그렇고 서봉수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어떻든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요다 구단도 성적이 나빠요. 예전에 꽤 나빴는데 그러니까 왜 나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해요. 요다 구단이 초반이 강하고 한국 기사들은 대체로 후반이 강해요. 후반 역전승이 굉장히 강합니다. 후반에 치열하고 역전하고 이게 굉장히 강한데 요다 구단이 워낙 두텁게 두니까 역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기사들이 굉장히 좀 이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어 같고요. 요즘은 이제 손을 빼도 그렇고요. 여기에 어디에 협공을 하더라도 쉬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쉬어가게 되면 물론 나와서 끊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전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백도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손을 빼고 걸칠 때도 쉬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돌이 협공해 있을 때는 날일자 수단이 오히려 더 많이 둬요. 이쪽으로 한 칸 띄는 건 이제 붙이는 수가 기분 나빠서 날일자가 많이 두어지고요. 이쪽에 돌이 없을 때는 거의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날일자는 다음에 이제 뭐 흙을 여기 돌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없을 때는 한 칸이 보통이고요. 이제 구자로 넣었습니다. 역시 두텁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걸쳤고요. 요즘 이런 형태는 이제 요 젊은 애들이 둔다고 하면은 여기에 협곡을 많이 합니다. 이수를 굉장히 많이 둬요. 날일자로 씌워가면 이제 건너붙여서 이제 늘고 여기는 이제 이쪽을 넣는 것도 있고 일로 미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정석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저도 헷갈려요. 약간. 둘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기사들 중에서도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정석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아래로 걸칠 때도 이렇게 두 칸이 협공하면은 똑같이 진행이 돼요. 네. 건방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끊게 되면 역시 보통 늘고요. 여기서 이수하고 이수 똑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정석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이수를 좋아합니다. 많이 두는 수인데요. 요다군하고 규탄이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복잡해서 일부러 피합니다. 그래서 피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피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수는 이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인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걸친다든지 하면 여기를 이제 벌리는데 백이 벌릴 때 어디가 적당할까요? 한 칸도 네. 여기요? 여기요?
셋 중에 하나. 눈목죠. 가운데. 예. 보고들. 보고들. 모르겠어. 인공지능은 여기가 정수로 가면서.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눈목자는 나중에 여기 들어올 때 기분이 나쁘다고. 여기 들어오면 일로 막으면은요. 그 다음에 보통 전에 강의 몇 번 기억하시.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처음 보시나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두고요. 여기 이렇게 뛰어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막는 정도인데, 이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돌이 여기 있으면은 아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수가 없어도요, 그냥 가장 쉽게 두면은 일로 둬도 넘어가요. 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줘도 일단 넘어간 겁니다. 여기 맛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날짜가 정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돌을 이제 공격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바둑은 이제 이 수가 이제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흙도 왠지 여기가 이렇게 나를자로 구자로 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한 칸 띄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세력이에요. 세력이면은 여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죠? 네, 이쪽이 더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쪽을 더 많이 둡니다. 예. 바짝 두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두는 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다고. 손을 빼고 일로 가면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어보시네요. 이렇게 뒀을 때 상대가 여기를 안 받고 여기 뒀을 때 첫 번째로 붙이는 거. 예. 젖히면 네, 2단 젖힌다. 오히려 더 기억을 하시고. 예. 핵말의 기본으로 공부하세요. 종합 강의 한 달 이용권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여기를 젖히고요. 있고 있게 되고 이 날짜까지가 이제 정석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밀고 붙여나가 싸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싸워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든 요 모양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싫다. 좀 뭔가 여기 돌이 있는데 좀 전처럼 이렇게 끊어지면은 싸움이 겁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이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안 싸우려면 어떻게? 네, 나를 짜죠, 그냥 이렇게. 네, 나를 짜로 갑니다. 이제 이러면 흙도 손 빼고 두는 거고요. 보통 다음에 이렇게 두고, 만약 여기를 두면은 베개 한 번 더 두면 여기 찝는 게 좋은 자리예요, 나중에. 찝으면 일로 늘게 되는 거는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잇게 되면 이 형태는 그래도 여기 좀 약점이 있거든요. 요거 하나 해놓으면 약점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하셔서 두시면 돼요. 싸우실 때 강력하게 두는 건 붙이는 거. 그리고 싸움을 피할 때는 날짜입니다. 요 두 가지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행마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보통은 이제 한 칸 뛰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쪽이 좋을 때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정석이다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뛰시면 안 돼요. 여기가 너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인공지능도 이쪽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막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데 더 가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는 더 이쪽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타구단은 역시 옛날 정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 정석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뒀는데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좀 많이 안 둡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석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어렸을 때 바둑 초보 때 배우는 정석입니다. 외워야 되는. 예. 그러니까 초보들 배우는 정석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백의 한수가 어딜까요? 일단 뭐 여기 굳힘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견제를 하는 의미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여기 씌우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를 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쭉쭉 밀면, 이렇게 쭉 밀면 여기가 너무 커져요, 이쪽이. 그럼 여기를 견제해야죠. 안전하게 견제하는 수는 이렇게 날일자입니다. 이 씌우는 걸 방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두면은 어딜까요? 예, 맞아요. 여기, 예, 옛날일자입니다. 인공지능도 이 수가 좋은 수라고 지금. 보통은 이제 이 수는 여기가 조금 엷어서 이런데 돌이 오고 그러면은 좀 엷어서 잘 안 두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떻든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흙이 두면 여기 씌워야 돼요. 예. 여기가 급소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를 두고 서로 둘 때 보면 여기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전체가. 이 모양을 흙은 키워야 되고, 백은 이 모양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까 이제 이 모양에서 여기 밀고 나오는 거는 다 아시죠? 이게 정석은. 여기가 이제 기본 정석이고요. 이게 기본 정석 2입니다. 이 수를 둘 때는 축관계죠. 예. 여기 있는 수가 여기 잡는 수하고 여기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이 돼야지 이 수를 두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두면은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 백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이 축이에요. 지금 뭐 축이 안 될 것 같죠? 흙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 수는 안 되는 수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축이 유리하면 이 미는 수가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기본 정석 1이고 이게 기본 정석 2입니다. 예. 여기 두면은 뭐 일로 늘고요.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있고 원래는 이쪽을 막 밀고 두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게 좀 나쁘다 그러고 하고 여길 띠라고 하는데 예. 어떻든 요 형태가 그럼 흙도 뭐 밀고 나와서 싸우겠죠. 이게 기본 정석 2입니다. 그래서 이 미는 수가 되면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커졌지 않습니까? 커졌는데 여기가 돌이 백돌이 오면 이게 안 커져요. 그래서 축만 유리하면 이 정석이 굉장히 유력한 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다구다는 여기서 일루 단수 치는 수를 뒀어요. 약간 이제 변형된 정석인데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 모양을 둬본 기억이 없어갖고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게 두는 방법이 있는 수, 빠지는 수, 호구 치는 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수익기를 다 했어요. 수익기는 수익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셋 중에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셋 중에 이게 좋을까 셋 고민하다가 있는 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니까 있는 게 최고 나쁘대요. 네. 근데 집으로는 뭐 한 0.5집 정도인데 빠지는 거나 호구 치는 건 비슷하고요. 있는 게 0.5집 손해라고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빠지면은요. 흙은 딱 한 군데죠. 때려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그냥 끝나버려요. 때리고 호구 치는 데까지가 이제 이것도 끝이에요. 이 형태가 제가 둔 것보다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호구 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있는 수입니다. 많이 두는 수인데. 그럼 배흙은 단수 치고요. 이으면 어디 둬야 되죠? 보통 이런 형태는
이으셔야 돼, 이어야 돼. 예. 늘면은 먼저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고 여기를 잇고 그때 단수를 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끊으면 일로 먹지 누가 이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어가서 요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 단수 이거 아프잖아요. 늘면 또 밀어요. 계속 밀어서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끊는 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흙을 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단수 치고 때리고 보통 이렇게 한 칸 때리는 데까지가 이것도 정석 형태예요. 예, 이 모양이 제가 둔 것보단 낫습니다. 예, 아까 빠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예.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가장 나쁘다고 나와서 야, 내가 판단이 이렇게 잘못했나. 근데 옛날에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다 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가를 못 했습니다. 이게 어디가 좋은지. 근데 요즘은 이제 바로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아, 이게 나쁘구나 하는 걸 알았죠. 예. 근데 아마 젊은 애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때리고 여기 젖힌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0.5집 정도 나쁘다고 합니다. 네, 걸치고요. 이제 붙이고 넣을 때 한 칸 띄는 정석은 요즘 많이 두어지는데 지금은 더욱더 이제 여기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돌이 자꾸 이쪽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백은. 반대로 흙은 이쪽에 돌이 자꾸 오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를 이제 두는 게 정석이, 여기까지 정석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벌리는 게 저는 이제 여기 두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다구단도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마의 기본은 어떤 강의인가요? 바둑은 행마로 시작해서 행마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돌이 하나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돌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그 이상부터를 행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행마의 원리를 알고서 두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는 것은 역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은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중급 단계, 응용 단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행마의 기본의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말 그대로 행마의 기본 원리부터 생각을 합니다. 대략 1강부터 20강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또 우리 고급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원리로 행마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2단계는 대략 24강에서 50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또 5급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투 행마에서 어떤 행마를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51강부터 63강까지 해당이 됩니다. 대략 5급에서 3급 분들 사이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살짝 넣었고요. 또 반복되는 행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만들어진 과정은 어떠했나요? 네,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책을 썼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바둑 1만 판을 검토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마를 일단 골랐습니다. 이번 행마의 기본에서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여러분들 바둑을 주로 좀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 행마의 기본부터는 프로들의 바둑도 똑같이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똑같이 설명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때 프로들의 바둑을 좀 핵심을 추출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바둑이 한 70%, 프로들의 바둑이 한 30%, 그 중에서 엑기스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마의 기본은 전용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한다면서요? 기존의 USB 강의는 일방적인 수업이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어플에 접속해서 영상과 더불어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굉장히 복습과 예습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바른 공부법은요, 먼저 문제풀이를 하셔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푸셔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02-554-3988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이체하시고 교재를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우편으로 교재는 발송합니다. 어플은 바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이벤트. 네, 기존의 USB와 더불어 여러분들 문제풀이 어플을 같이 하시고요. 문제풀이, 그 다음에 영상 시청, 그 다음에 교재,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인 공부와 더불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체크가 될 겁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시고요. 이 USB 영상을 받지 않고 저희 어플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 강의 한 달 체험권을 드리고자 합니다.